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네, 시간 다시 해주세요. 예, 다시 시작하죠. 네,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빈발하고 있는 이 탄핵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금 탄핵이 너무 빈발해서 과거에는 탄핵하면은 굉장히 위중하고 중대할 때 그때 이제 탄핵을 생각을 했고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탄핵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너무 탄핵이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남미, 브라질, 파라과이, 과테말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린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런 남미식 중우 정치의 위험에 빠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원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소추 발의돼가지고 헌재에서 재판받고 각하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각됐고 또 검사들에 대해서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지금 탄핵 소추 발의를 했고 이제 일부는 기각됐고 지금 심리 중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2명에 대해서는 2번 됐어요. 이정섭, 손준성 검사는 21대 때 했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22대 때 또 소추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검사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 사유가 뭐냐? 제가 보니까 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하고 민주당에 관련된 수사랑 검사예요. 묘하게도. 이거는 어떤 공정성이 아니라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원장인 이동관, 김홍일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본인들이 사표를 내셨는데 또 지금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탄핵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했으면 탄핵도 하고 처벌돼야죠.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나 이게 일상화되니까 이제 탄핵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무뎌진 것 같아요, 감각이. 자, 이런 부분은 좀 나라를 위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그 직에서 파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공직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국정 손실을 훨씬 압도적으로 클 때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대법원 법원 전체의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건 간에 조직의 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분은 이제 발탁해서 중요한 직책에 임용해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하고 나도 열심히 일하고 실력 발휘를 하면은 이렇게 인정받고 이런데 과거에는 이제 고등부장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고등부장 제도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평판사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법원에서도 다들 고등법원 판사예요. 이제 부장판사는 옛날에는 이제 임명된 분이 있고 그래서 대등 재판부입니다. 또 이제 지방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이제 리크루팅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재판연구관 가면은 고생만 하고 다시 그러면 지방법원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고등법원에 가는 사람 아주 극소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이제 재판연구관 가서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데 다시 지방법원에 와서 그럼 중요한 직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액 재판도 시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사람이 안 갑니다. 기피해요. 그래서 인력의 양성이나 배분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법관들이 그냥 서울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수도 보장이 되니까 로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법부에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이 계속 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붕괴가 돼서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재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의 재판이 많을 텐데 이제 이런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새롭게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최근 고등부장제 폐지 등으로 인해서 법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동기부여가 많이 약화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입법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제 없어졌잖아요. 예.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노경필 후보님의 과거의 그 성범죄 관련한 판결이 1심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양형이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그 이런 피해자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명확하게 집단 성폭행이나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증거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것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저는 좀 이것을 좀 엄정하게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게 상고심에 가서 파기환송됐어요. 파기환송돼서 환송된 데에서는 다시 또 그 우리 후보님께서 판결하신 형량보다 또 상당히 이렇게 높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좀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건은 유무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형이 더 상향된 사례입니다. 저희가 청구한 것보다도 형이 더 파기환송된 후에 형이 상향된 것은 유무죄 결론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저희 당시는 저희 합의부 재판부 소속 재판부에서 양형에 대해서 최대한 심리를 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분 더. 일부에서는 무죄로 인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상고돼 가지고 이 부분이 판단이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유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유무죄가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석 의원님. 다음은 주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하여튼 오전에 있어 오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